안녕하세요. 정보소프트 개발팀입니다. 오늘 낮에 일을 하는데 어떤 대표님께서 저희 쪽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분이셨는데 가격 세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강의할 때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또 틈틈이 지식을 이렇게 쌓아 놓으시면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가격 세팅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터링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가격 세팅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구매 대행 하시면서 가격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매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원래 판매 가격에다가 환율 적당히 곱하고 마진율 하나 곱하고 배송비 정도 더해가지고 관세 부가세 있으면 그것까지 더해가지고 팔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구매 대행을 많이 하시다 보면요. 이런 방법으로만 가격을 세팅할 수 없는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더하기 빼기만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이제 있는 건데요. 가격 세팅을 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만 복잡한 가격 관련 세팅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뭐든지 이제 개념이 중요한데요. 가격 세팅에 있어서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분류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분류라는 것은 이제 카테고리라고도 하는데 상품의 종류죠. 의류 쪽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의류가 옷, 그죠? 신발, 그리고 가방, 모자 이렇게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처음에 대부분은 이제 남성 의류, 여성 의류, 그리고 우리 꼬마들 뭐 키즈 의류 이런 거 있고요. 액세서리 같은 거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큰 범위부터 시작해서 작은 범위로 줄어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 의류 중에서도 이제 상의, 하의가 있잖아요. 상의라고 했을 때는 드레스도 있고 셔츠도 있고 뭐 라운드 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셔츠라고 해도 그 긴 팔옷도 있고 짧은 팔옷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분류별로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그 상품에 대한 그런 무게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 명품 가구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뭐 큰 어떤 물건 같은 것은 해외 사이트 자체에 킬로그램 또는 파운드로 무게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피도 마찬가지죠. 이제 부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 이걸 곱한 다음에 6천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가격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무게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요. 해외 사이트에 무게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상품들의 무게를 전부 다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찾아봐 가지고요.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분류를 잘 나눠 놓게 되면 그 분류별로 예상 무게를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여름이 다 돼 가는데 라운드 티 같은 거는요. 아무리 무거워 봤자 그게 1kg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도 정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요. 어린이 장난감, 특히 이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모양으로 생긴 그런 장난감 있잖아요. 그거는 무게가 정말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분류별로 상품을 나눌 때 구매자분들이 어떻게 상품을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게를 고려를 해서 나눠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은 배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분류예요. 그리고 분류라는 것은 또 어떤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냐면 관세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인지 아이들 장난감인지 주방용품인지
뭐 안경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관세율이라는 게 달라져요. 200불, 150불, 250불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관세가 붙게 되고, 기준이 안 넘어가게 되면 목록 통관이라고 해가지고요, 관세가 면제가 돼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상품의 종류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만드실 때 관세율이 같은 것끼리 모아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쇼핑몰별, 브랜드별 이거는 뭐냐면요,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가져오다 보면 이 제품이 해외 사이트 어디에서 가져왔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존에서 가져왔는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져왔는지, 나이키닷컴에서 가져왔는지, 식스피엔 같은 데서 가져왔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요, shipping비가 붙는 경우도 있고 항상 이제 프리시핑인 경우도 있어요. 쇼핑몰별로 결정되는 것은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내에서의 어떤 배송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해외 사이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가격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쇼핑몰하고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닷컴에는 나이키 신발만 팔겠죠. 나이키닷컴인데 아디다스를 팔 수도 있지만 대부분 100% 거의 다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는 온라인 샵에서는 그 브랜드만 팔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한꺼번에 파는 아마존이라든가 뭐 6PM, 자포스라든가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마이테레사라든가 파페치라든가 이런 유럽의 어떤 명품을 여러 가지를 취급하는 멀티 브랜드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트에 있는 어떤 상품들을 보면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홀셀러라고 해서 이제 해외 현지에서 제품을 공급해주는 그런 도매 유통 공급업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품을 싸게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최저가가 10불인 비타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대충 한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요즘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12,000원 정도 되죠.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 유통하는 분한테 직접 받으면요, 10,000원보다 더 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 해외 상품의 어떤 특정한 브랜드에 대해서만 할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가격대별로 마진을 다르게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해외 가격대하고 원화 가격대는 다른데요.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30불까지는 마진율을 15%를 가져간다 이렇게 했을 때 10불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환율 1250원을 곱해가지고 원화 가격이 되잖아요. 그 원화 가격으로 봤을 때 10,000원부터 100,000원짜리 안에는 25%의 마진을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외 가격대, 원화 가격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홀셀러 분들이 할인이 되는 제품들만 10% 더 할인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정가 제품들은 할인 안 해준다는 거고 추가 할인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할인 어떤 기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제품 판매가 많이 되는데, 할인되는 제품만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상품이 할인하는 상품인가 할인을 하지 않는 상품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값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이 쇼핑몰별 앞에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렇게 조금 빼먹은 것 같은데, 국가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유럽 제품인가, 일본 제품인가, 미국 제품인가에 따라 가지고요, 관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한껏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국가별로 또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좀 복잡해지죠?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인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품 번호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품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배송비가 50,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품에 어떤 번호가 있을 수가 있죠. 상품 코드라고 하죠. 그 상품 코드에 대해서만 마진을 딱 정해서 할인을 많이 해서 이제 가져와서 창고에 두셨다거나 아니면 뭐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신다거나, 그 제품은 배송비가 특이하게도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상품별로 따로 그런 것을 입력해서 관리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상품이 뭐 100개, 200개 정도면 그런 걸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몇천 개씩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요. 이런 것들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개발자인 제가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계산식을 가지고 가격을 정밀하게 계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오랫동안 큰 매출을 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봤는데 가격을 어떤 결정할 때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게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무조건 판매를 했는데도 손해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가격 세팅할 때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는 가격의 우선순위를 이 필터링 조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서로 어떤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하부에 들어가는 어떤 경우도 있어요. 분류 1에 분류 2가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분류 1이 더 넓은 범위고 분류 2가 더 좁은 범위죠. 그리고 분류와 쇼핑몰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거는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베크롬비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신발 이렇게 해버리면 분류와 쇼핑몰이 조합되었죠. 아마존에 있는 신발 중에서도 나이키이면서 할인이 되면서도 가격대가 50불 미만인 것 거기에 대해서만 할인율을 10% 적용하겠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이 범위 안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정 상품 하나만 키워드라든가 상품명이라든가 설명 그리고 가격까지 계산을 해서 또 배송비까지 알게 돼가지고요.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싶으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 범위가 넓은 것보다는 범위가 좁은 거 상품 하나에 대해서 어떤 값을 준 게 제일 범위가 좁겠죠. 그래서 물론 그거보다 거기에서도 이제 색상별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색상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품 번호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 옵션별이죠. 이거는 이제 스쿠라고 하는데 색상 사이즈 이런 거예요. 색상 사이즈 이런 것별로도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할인율이라든가 배송비라든가 아니면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관세라든가 부가세, 특소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으면요. 판매를 해놓고도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것을 좀 잡아놓고 나중에 디테일한 것을 잡아야 되긴 하는데요.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이런 자동 솔루션을 써서 상품에 어떤 상품이 들어오더라도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상품이 30불이면서 동시에 50불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할인을 하면서 동시에 할인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모자이면서 동시에 신발이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이게 모자로도 쓰고 신발로도 쓰고 이런 물건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는 그 물건은 옷이거나 신발이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들어오면 다 이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에 소속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 그런 어떤 종류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할인이라든가 마진 그리고 관세 여부 그리고 부가세를 붙일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어떤 마진이라든가 배송비라든가 그게 이제 무엇이 되었던 건 간에 그런 값을 계산식에 맞춰서 계산해서 정확한 값으로 가격을 계산식을 뽑아낼 수 있고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안다면요. 대량으로 상품을 하루에 10,000건을 올리건 10만 건을 올리건 그 상품 하나가 들어오면 이 범위 안에서 정확한 가격 계산이 컴퓨터에 의해서 계산이 될 수밖에 없고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00단위에서 대부분 반올림을 하는데요. 반올림을 몇 단위에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약간은 중요한데 거기까지는 일단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솔루션에서 어떤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틈틈이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강의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